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문가 자담의 사회자를 맡은 이다영 YP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이정환님을 모시고 개발협력 분야의 미래 인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전문가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개발협력 영역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작년에는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2년간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후 현재 KMCO를 통해 동티모르 유네스코 파견 예정인 이정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창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국제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이창규라고 합니다. 저는 코이카 경력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년에는 반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ICT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코이카 YP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세대학교 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회에서 한 학기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오, 예.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전 코디네이터라고 들었는데 코디네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간단히 소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코이카에서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로 일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코디네이터는 크게 세 가지,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봉사단 코디네이터, 안전 코디네이터 이렇게 나눴는데 현재는 통합돼서 모든 코디네이터를 통칭해서 통합 코디네이터라 부르고 있고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 코이카 주재국 코이카 사무소에 파견이 되어서 코이카 파견 인력들과 함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 사업 담당을 하게 되어서요. 교육 분야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일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일, 그리고 개발협력 동향, 이제 주재국 내에서 일어나는 개발협력들의 변화들을 파악하고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 정보들을 사무소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 역시도 이 전공이 교육인지라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분위기가 풀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개발협력 분야와 관련된 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좀 가벼울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개발협력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꺼내주세요. 네, 이제 각 질문마다 어느 상황이 더 나은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간단한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ODA가 뭐냐는 질문에 10번 대답하기 vs 그거 자원봉사죠 라는 말에 10번 억지로 웃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ODA가 뭐냐는 질문에 10번 답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ODA가 뭔지를 말씀드리면서 또 개발협력에 대해서 또 알릴 수 있고 우리 정부가 또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협력사업팀들이 하는 일들을 전달할 수 있어서 저는 ODA가 뭐냐는 질문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실제로 자원봉사냐는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 아직도 정신 안 차리고 봉사활동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저는 이제 석사도 하고 커리어를 열심히 쌓아왔는데 네. 이제 자원봉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저가 미래 계획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실 때마다 이제 속상할 때가 많았죠. 그럼 우리 창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정화 전문가님처럼 ODA가 뭐냐는 질문에 10번 대답하기를 선택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ODA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ODA에 대한 이제 인식을 또 좋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자 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ODA에 대한 좋은 인식을 이제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ODA가 뭐냐는 질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 아직 경력사다리 1단계인데도 친구들이 이제 자원봉사 관련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이제 매일 행정일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인식을 많이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준비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국제개발협력 전공이라니까 그게 뭐야? 소리 듣기. 국제개발이라고 하니까 그럼 너 개발자야? 로 오해받기. 그래도 이 앞에 질문과 비슷한 결로 네. 국제협력 전공이니까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협력이 뭔지 알리는 게 저는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겉멋이 있어서 개발자라고 오해받으면 전문가 같으니까 저는 개발자로 오해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국제개발협력 전공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국제개발에 대해서 알리고 또 국제개발이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진로로 이렇게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지 봉사 가서 와이파이 끊기기 vs 현지 봉사 가서 화장실 물 안 나오기. 오. 어떤 게 그나마 더 나으신가요? 아, 저 둘 다 겪어봤는데요. 네. 와이파이 끊기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는 끊겨도 이제 현지 네. 분들과 함께 재밌게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 훨씬 많으니까 네. 오히려 없는 디톡스라고 생각하고 아.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 물 안 나오는 건 냄새가 너무 이제 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첫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끊기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스타 쇼폼 중독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화장실 물 안 나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그 와이파이도 끊겨봤고 화장실 네. 물 안 나오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였는데요. 저는 인터넷이 안 되는 게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지어가 잘 안 통하는 상황에서 이제 소통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제 금융적으로도 이제 그 핸드폰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금융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인터넷이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돌 영상 보는 걸 좋아하셔서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좀 회사 일과 관련돼 있는 질문인데요. 보고서 제출 직전에 파일 이름 최종, 진짜 최종, 이게 진짜 최종 만들기 vs 회의 중에 그건 다음번에 회의에서 논의하죠. 10번 듣기. 어떤 게 더 나으실까요? 첫 번째 게 저는 전부 다 첫 번째 몰려 있네요. 첫 번째 게 나은 것 같은 게 이게 네. 사실은 보고서를 하나 제출할 때 계속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받고 하면서 계속 수정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사실 보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만큼 많은 피드백을 받고 보완을 했다는 의미니까 저는 첫 번째 건 괜찮은데 네. 두 번째 거는 계속 안건이 해결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까지 너무 감사해요. 저희 상사님들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 키셔서 좀 사랑합니다. 조금 솔직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창규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정아 전무관님이랑 똑같은 입장인데 네. 저도 이제 저는 겪었나는 모르겠지만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제 계속 안건들이 이제 다음이 계속 지연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회의 중에 이제 계속 안건들이 딜레이되는 상황보다는 이제 네. 보고서를 계속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더 디벨롭된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좀 스트레스 받거나 좀 답답했던 상황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죠. 그리고 사실 네. 국제개발 협력 일을 하면은 네. 사람들이 되게 다른 활동을 하는 줄 아는데 사실 한국 회사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에서 일하는 거랑 똑같이 네. 이제 회의가 많고 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많고 행정 업무가 너무 많은데 특수한 거라면 그 행정 업무가 한국에서는 하나의 국가의 룰만 따르면 되는데 네. 이제 타국가에서는 다양한 규정과 다양한 국가들의 그 방침들을 같이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국제 관련 회사라고 해서 꼭 더 자유롭다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일까요? 네. 제가 이제 곧 국제기구를 나보고 그 전까지는 사실 한국에 베이스를 둔 NGO, 그 학교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던 터라 자유롭다고는 여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엔에 가게 되면 어떨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편 시리즈에 나오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한번 해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물 부족 국가에서 씻지 않고 3일 살기 vs 에어컨 없는 곳에서 일주일 살기. 오, 네. 먼저 말씀해.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왜냐면 둘 다 너무 찝찝할 것 같은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고르자면 이제 에어컨 없는 곳에서 일주일 살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씻자라는 주의여가지고 그래도 에어컨 없는 곳에서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론 캄보디아에서 좀 봉사 생활을 하신 걸로 아는데 네. 뭐 그때 이렇게 좀 불편했던 상황이나 당황스러웠던 상황 있으셨나요? 실제로 그 화장실에 그 석회수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물을 이제 한 3일 정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찝찝하게 이렇게 출근했는데도 좀 약간 냄새 나는 것도 같고 네. 해가지고 좀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이 풍족한 국가에서 살아도 잘 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어컨 없는 곳에서는 못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은? 네, 저는 네팔에서 봉사 활동도 하고 이제 또 PM으로도 있었는데 이제 두 개 다 겪었거든요. 그래도 에어컨 없는 곳에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에어컨 없는 곳은 뭐 자주 씻으면 되고 좀 네. 다른 방편이 있는데 물이 없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에어컨 없는 곳에서 일주일 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우리 현실 이야기도 좀 나눠봤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전문가님의 실제 경험과 커리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커리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길을 걷게 되셨나요? 네. 저는 사실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선교를 미리 겪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회들을 찾던 중 코이카에서 KCOC랑 함께하는 NGO 봉사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대학교 3학년 때 휴학하고 이제 NGO 봉사단을 통해서 네팔을 처음 갔는데 그때 처음 국제개발이라는 영역을 알게 됐어요. 국제개발이라는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제가 저의 전문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2년의 봉사 활동이 끝난 후 돌아와서 대학원에 들어가고 대학원과 이제 연구원과 PM과 이제 코디네이터를 거쳐서 지금 이제 유엔까지 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외국어나 이런 부분은 가서 이제 부딪히면서 조금 더 늘리신? 네, 맞습니다. 저는 네팔어를 가기 전까지 하나도 못했는데 제가 총 네팔에 5년 정도 살았거든요. 4년 반에서 5년 정도 살았는데 그러면서 네팔의 빈민촌분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어야 돼서 영어가 안 돼서 제가 무조건 현지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생존으로 배우면서 너무 이제 잘 늘어났죠. 여전히 저는 네팔어를 읽고 쓸 줄은 모르지만 그래서 듣고 말하는 거는 이제 잘하게 되었고 그게 또 그 현지인분들과 라포를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팔어랑 또 이제 영어는 사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 현지어와 영어는 꼭 필수로 이 영역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외국어를 좀 빨리 늘릴 수 있는 비법이라던가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우선 부딪혀라. 부딪혀라. 네. 부딪혀라가 제일 먼저 같고 저는 사실 제가 한국에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영어를 배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배웠던 영어 향상 속도보다 2년 동안 네팔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네팔어를 배웠던 속도가 훨씬 빨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무조건 나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 나라 언어를 쓰는 게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이제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로는 계속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서 제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창규 선생님도 캄보디아어 좀 할 줄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생존을 위하여 이렇게 배웠고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과 만나면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고 또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현지어 공부가 필수고 또 이렇게 저는 매일매일 이제 메콩강 주변에서 이제 현지 주민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좀 캄보디아어를 좀 많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어로 캄보디아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인사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줄리스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문가님께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 협력 일을 하면서 좀 엄청 힘들었던 순간이나 속된 말로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셨는지. 네. 제가 2023년 2월까지 네팔에 있었는데요. 네팔에서 있는 동안 저는 네팔 수도에 있지 않고 바주라라고 네팔 극서부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은 그 지역을 통틀어서 외국인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매력적이어서 그 일을 선택한 건데 막상 그 소외 지역에 혼자 있다 보니까 정말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때마침 그때 그 지역이 산사태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는데 현지 직원들과 같이 출장을 가다가 산사태가 나면서 이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걸어가는데 산사태가 나서 이제 저희 진짜 기어서 이제 나오고 그러고 그 길은 없어지는 이런 이제 엄청 다이나믹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정신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현지인 분들은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빠르게 회복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감정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경험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많이 힘들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을 더 하실 수 있었는지. 네, 근데 너무 감사히 주변에 좋은 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상담도 심리 상담도 받고 또 이제 나와서 회복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한국에 와서 이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제가 왜 일을 했는지 다시 다시 이제 재검토하고 또 사실 그런 지역에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간 거지라면서 다시 좀 소명의식을 키우는 게 저한테는 큰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절대 아무 아닙니다. 멋있다. 그러면 혹시 반대로 이제 이 길이 진짜 내 길이구나 확신을 좀 가졌던 순간이 있으신지? 네, 많죠. 일하면서 저는 극이에요. 이제 MBTI 하면은 막 99%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한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그 관계들을 신뢰를 구축하는 일들이 계속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저는 엔돌핀 말고 뭐죠? 도파민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이제 저는 이 영역이 저한테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현지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제가 또 공부를 하고 또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하면서 또 이제 메우는 일들을 하면서 같이 그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때 너무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절대 압은 아니지만. 네. 그럼 혹시 이창규 선생님은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학생으로서. 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그 봉사단도 하시고 코디네이터도 하시고 이제 다자기구에 이제 진출도 하시는데 그럼 이런 경력 사다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시는지? 코이카의 경력,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 제도 덕분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방향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제도들에 속해 있으면 계속 가산점이 있어서 더 좋은 기회들을 빠르게 차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국제개발 영역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UN, 국제기구밖에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으신데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좁았던 시야들을 넓힐 수 있고 이제 기관들별로 가지고 있는 입장을 이해하면서 역지사지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사실 그 개발협력 사다리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러 나라를 많이 이제 이동하시면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좀 열악했던 환경을 가진 나라나 정말 좀 있기 어려움이 있었던 좀 나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의 연장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 네팔에 이제 5년 정도 있었지만 네. 봉사단원일 때는 그 수도에서 이제 빈민촌에서 지냈었고 그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제3의 도시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NGO 기관의 PM으로 있을 때는 그 아예 극서부 지역에 있을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곳에서 소외 지역에서 혼자 사는 게 진짜 힘들구나. 내가 이 영역을 계속하려면 좋은 관계와 안전지대를 만들어 놔야지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서 그 지역은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면 여전히 여성들의 생리차별이 있는 지역이어서 차우파티라는 제도가 여전히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차우파티라는 것은 여성이 생리기간 동안 이제 특정한 지역에 이제 격리가 되어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사회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는 이제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거는 사실 점점점 종교적인 영역도 있었지만 지역과 분리되는 그 소외성이 그런 문화를 더 키워내더라고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존중해야 되지만 또 소외성으로 인해서 나쁜 문화들이, 나쁜 관습들이 계속 지속되는 걸 보면서 이게 커넥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계속 그 지역에 있을 때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 좀 다양한 나라에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또 내공도 쌓이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어필을 잘해서 해외 출장을 꼭 나가보고 싶은데요. 원장님, 팀장님 보고 계시죠? 저 아프리카 좀 보내주세요. 네, 농담입니다. 네, 이제는 여기까지 커리어 이야기 들어봤는데 혹시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준비한 질문들을 조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사전에 여기 받은 질문 중에서 보드에 붙은 포스트잇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마음에 드는 질문을 좀 뽑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저거 이게 진짜 로컬 방식이구나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저는 그 네팔에서 이제 사업을 수행할 때 그 민요 경연 대회를 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현지 직원들이랑 같이 노래 경연 대회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막 이제 쌓여서 그러면은 노래 경연 대회면은 사전 접수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한 달 내에 1,000명을 모집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불안함이 많았고 계속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현지 직원들이 아니 할 수 있다면서 계속 현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현지 직원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지역 주민들은 뭐 사전 등록 이런 거 없이 이제 그냥 부르면은 안 올 것 같은데 다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와서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노래 경연대회는 무대를 설치하고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강강술래처럼 이제 한 팀이 20명, 30명이 나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이제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참가자 수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노래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이제 한 행사당 막 200명, 300명이 모이면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이게 로컬의 목소리를 듣는 거고 로컬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그 현장에서 잘 좀 융화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선택해 주시죠. 다음 질문. 저는 해외 출장 후 귀국하면 제일 먼저 찾는 음식이 있나요? 저는 근데 사실 한국 베이스로 일을 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해외 출장보다는 그 모니터링 출장이 많죠. 이제 지역으로 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돌아오면은 이상하게 저는 라면이 그렇게 그래서
무조건 이제 돌아오면은 첫 번째는 라면을 끓입니다. 그래서 아. 라면이 제 소울푸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현지에 가실 때 꼭 한국 음식을 드셔야 되는 분이 있고 아. 그냥 적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타입이신지? 저는 현지 음식 너무 좋아하고 아. 잘 먹어서 예, 막 한국 음식을 찾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한국 음식이 있으면 이렇게 뜨끈한 국물류가 아. 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두 달 안 먹어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됐던 적이 없네요. 그러고 그럼 어느 나라 음식이 제일 입에 잘 맞으셨어요? 오, 전 다 좋아하는. 저는 가리는 게 없어요. 저는 아. 진짜 다 잘 진짜 먹고 개발협력 인재. 네. 저는 다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네팔이랑 좀 잘 맞았던 게 저는 아. 부황작물 팬이거든요. 아. 거기는 근데 콩, 뭐 감자 막 이런 게 너무 그걸 매일 많이 먹어서 저는 그걸로 매일 똑같은 반찬이 나와도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네, 저는 저희 같은 청년들이 개발협력 현장에 나간다면 꼭 준비해야 하는 네. 꼭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마음가짐으로 볼 때는 네. 수용력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역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그곳에 가서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뭘 줘야지, 나는 뭐 내가 더 좋은 나라에 있었으니까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근데 현장에 있다 보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배울 것도 너무 많고 또 그분들이 제가 알지 못한 것들을 더 확장시켜주는 영역들이 많은데 사실 그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청년들이 가장 먼저 나갔을 때 나는 이곳에 배우러 왔어. 나는 이곳에 융화되기 위해서 왔어. 포용하기 위해서 왔어라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와주러 간다는 생각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보완한다 이런 네. 마음대로 가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개발협력이 점점 로컬라이제이션을 중요시 여기고 파트너십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더 이상은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네. 만들어가는 관계를 이제 이 개발협력 현장에서는 계속 목도하게 되고 그게 네. 맞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분들이 모르는 영역들을 채워야 할 때도 있고 저희가 모르는 영역들을 그분들이 채워야 할 때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만들어서 하모나이징 하는 게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조금만 더 답변해주시면 네. 요 질문 KMCO 관련된 질문 답변 드릴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KMCO 유네스코 동티모르 파견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국제기구로 가는 거는 처음이고요. KMCO라는 제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코이카에서 이 KMCO는 코이카 다자협력 전문가를 줄여서 이제 KMCO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기구에 더 진출했으면 하는 마음에 재원들은 코이카가 지원을 하고 국제기구에서는 그 포지션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기구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UNV와 다르게 KMCO는 P2에서 P3급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현장 이제 직접 직접 유엔기구 국제기구의 이제 한 일원으로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곧 11월 15일에 파견 예정인데요. 그 동티모르 유네스코로 파견이 되고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랑 소득 증대 사업 관련해서 일을 맡게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사업을 직접 만들고 또 정책들을 분석하고 그 정책에서 어떤 부분을 포함하면 좋을지 이런 정책 제언이나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제기구에 들어가기까지 좀 그 시험도 되게 많고 면접도 많고 준비하는 기간도 길다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네, 맞습니다. 하게 그래서 되셨는지. 네. KMCO가 이제 포지션이 나온 거는 5월이거든요. 올해 네. 5월에 나왔고 제가 지금 11월 중순에 파견되니까 기간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근데 이제 이 절차가 사실은 꽤 빠른 절차예요. 이제 국제기구 자체로 만약에 직접 지원을 해서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그 지원을 절차가 뭐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기구 자체로 지원을 하면 훨씬 이제 오래 걸리지만 KMCO는 한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부분 지금 지원하신 분들은 보면 석사는 거의 모두 90% 이상 가지고 계시고 대부분이 경력이 5년 이상. 지금 저랑 같이 나가시는 동기분 중에는 거의 20년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경력들도 이제 훨씬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서류 심사 면접하고 이제 건강 검진하고 이 세 절차만 가졌지만 네. 이 전에는 필기 시험을 보는 것도 있고 네, 또 면접을 1차, 2차로 나눠서 보는 것도 있고 이게 다 기구별로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나가시게 되면은 몇 년 일을 하시게 되는 건지. 네, KMCO 같은 경우는 1+1 제도에서 1년을 하고 평가를 받고 1년을 연장해서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다른 곳을 지원을 해서 나가게 되는데 국제기구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국제기구에 우선 진출을 하고 그 안에서 잘 이제 커리어를 쌓아서 이제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건 본인의 역량이 됩니다. 그래도 들어가고 나면 그 풀 안에서 이제 레퍼런스 책도 쉽고 이제 풀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이후에 플랜을 여쭤봐도 될까요? 국제기구에 계시는지. 그럼요. 네. 저는 사실 국제기구가 저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고요. 저는 이전에 NGO에서 뭐 4년 정도 있었고, 학계에서 3년 반 정도 있었고, 정부기관에서 있었고, 지금 국제기구. 저는 사실 국제개발협력 안에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에서 다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 커리어들을 다양하게 지금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제 정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기관에 소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직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는 국제기구까지 겪어보고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영역이 어딘지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지금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잘 맞으면 국제기구로 당연히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아니야 나는 이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더 보내고 싶어 아니면 이제 좀 더 풀뿌리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면 NGO 아니면 좀 정책적인 걸 보고 싶어 하면 정부기관 이런 고민들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4개의 질문 답변해 주셨는데 한두 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뭐가 할까요? 네. 가벼운 질문. 네. 개발협력에서 더 잘 맞는 성격은? 되게 궁금했습니다. J형, P형 이게 나왔는데 나도 궁금하다. 저는 사실 J와 P 중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사실 P가 더 잘 맞지 않을까. 이건 극히 주관적인 주관이라는 걸 참고하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 극P들도 J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또 그 개발협력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정말 다양한 이제 사건 사고들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계획이 무너지면 느끼는 쓰라림보다 그거를 변경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나는 것들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영역에 더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P 대 J에 가까운 P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P에게는 아주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마지막 질문. 뭐가 좋을까요?
저거요. 현지에서 많이 들었던 현지어 또는 기억에 남는 표현이 있을까요? 네, 이거에서 저는 네팔어를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팔에 이제 핫테리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핫테리까? 핫테리까 이게 속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골 때리네 이런 아,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핫테리까라고 하고 디마커랍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앞불사, 머리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그 말 너무 많이 써서 저도 같이 진짜 많이 썼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장 핫테리까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보게 되면 저도 한번.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 이제는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런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용기를 좀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서 국제개발협력 꿈나무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을지 몰랐는데 그런 말이 있죠. 존버는 승리한다. 저랑 같이 NGO 봉사단을 했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이제 그때 한 수명 정도 파견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네. 2-3명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은 개발협력에서 힘들다고 포기하기보다 계속해서 다양한 끝까지 남으면 어떻게든 길이 난다라는 거를 이제 느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양한 루트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나온 커리어들뿐 아니라 민간협력의 파트너들도 요즘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 정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있는데 너무 시야를 좁히지 마시고 다양한 영역들을 보시면서 이 개발협력의 다양성을 더 만들어 나가 주셨으면 더 다양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이정화 전문가님 그리고 이창규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로에 한 걸음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